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수요일 촉 가이드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예,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먼저 오늘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의 양자 TV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속보로 나왔는데요. 지상파 방송 3사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측에 31일이나 아니면 다음 달 2월 3일에 사자토론에 대한 요청을 했다고 하거든요. 일단 이 TV토론에 대한 법원의 판결, 예상은 한 부분 아니겠어요? 아니 예상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는데, 왜냐면은 이렇게 양자 토론 안 된다고 하는 판례도 있고 양자 토론만 해도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좀 그랬었긴 합니다만은, 일단 이 정치의 영역에 우리 사법부가 너무 과하게 개입하는 거 아닌가. 또 방역 같은 경우는 전문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사법부가 제동을 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데 임명직 사법부 권력이 너무 막강한 거 아닌가. 모든 걸 사법부에다가 물어보고 거기에 결론에 따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같은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 어떤 판사도 처벌받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법부에 좀 과한 개입이 아니냐. 게다가 이게 실효성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지상파 3사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종편이나 케이블에서 하면 돼요. 양자 토론은 다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불발된 건 불발된 거고, 지상파 방송 3사에서 다시 이제 그런 사자 토론을 하자고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다른 후보들은 다 오케이 한 사안인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만 오케이를 아직 안 했으니까, 그동안에 워딩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도 저장적으로 검토해서 TV토론은 법적으로 정해진 선관위 주최 3회보다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빨리 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님께서 배심원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다 배심원제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의 영역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 한 사람, 그냥 판사의 그런 판결보다는 국민들의 판결을 더 들어보는 게 맞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자 토론이 이제 무산이 됐고, 어쨌든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유불리를 따져보자면, 그렇다면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본인들이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사자 토론으로 갔을 때 경선하고는 조금 다를 것이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당 후보가 조금 집중 공략을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론조사상은 1등 후보는 윤석열 후보니까 또 윤석열 후보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하는 게 옳은 것이냐. 안 하다가 선관위 토론 3회만 하겠다. 그것도 작전일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최근 미디어 이슈에 잘 안 서지 않습니까? 기자 인터뷰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공식 석상에서도 워딩도 좀 많이 줄이고 있고, 그것도 이제 실수를 많이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실수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V 토론에서 자칫 또 실수하면 애써 올려놓은 지지율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 건에 관해서 승낙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TV 토론은 많이 있어야 된다. 다다익선입니다. 일단 당장 이재명 후보가 지금이라도 다자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도 상관없다, 관계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이 다자 토론이 근데 가능할 것인가,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계속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도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상관없다라고 하고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지금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4명 후보가 다 하자고 하면 왜 안 됩니까? 바로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방송 3사 스케줄만 맞으면은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겉으로는 하자고 하면서 적극적이 않으니까는 이게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결국은 토론을 하고 싶으니까 하위권 후보인 김동연 후보랑 또 1대1 토론하기로 지금 양 당 간에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토론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토론을 조금 빼앗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게 일어난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한편 또 국민의당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만났다고 하고, 또 앞서 홍준표 의원도 만났다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 측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김종인, 홍준표 두 분. 이렇게 만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김종인, 홍준표 두 사람이 국민의당과 함께 한다거나 안철수 후보 손을 들어준다거나
이런 일은 좀 어려워 보이죠. 다만 뭐 적전 분열인 것이죠. 한때 함께했던 김종인 또 홍준표 의원을 이렇게 만나면서 국민의힘의 어떤 내부 분열을 도모하면서 그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뭐 고도의 전략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그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뭐 지금 먼저 단일화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쪽이 진다 이런 얘기도 여의도 바닥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 측은 그 설 전에 한 15%를 계속 유지하면 설 명절 끝나고 20%도 갈 수 있다. 그러면 3자 구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3강 구도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김종인 전 총괄 선대본부장이 그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바뀌어도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정권 교체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네. 이재명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도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민주당이 굉장히 원하는 워딩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실제로 이제 민주당에서는 비주류로 분류가 됐었기 때문에 당내 세력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정권 교체로 느끼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건 뭐 예전부터 뭐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아닌 김종인 전 총괄 선대본부장이 해주면 무게감이 달라지죠. 예. 또 그런 얘기도 했고 이재명 후보가 전화 오면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으로서는 그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 선대본부장이랑 헤어졌을 때 이런 리스크는 존재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본부장이 밖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안 좋은 워딩 혹은 이재명 후보한테 플러스 알파가 되는 워딩 이런 거 해준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로서는 만나고 싶어 할 텐데 그 만남 자체가 약간의 변수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당 얘기로 넘어가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치혁신 구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체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제 송영길 대표는 뭐 이제 3선 이상 뭐 출마하지 않고 본인부터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막 권력을 내려놓는 그런 쇄신안에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선언이 이어진 거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치 혁신 구상, 그러니까 지금 3일째 쇄신, 정치 혁신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첫날에는 그 7인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명직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송영길 대표가 차기 정치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정치혁신 구상. 그러니까 이런 쇄신 민주당이 변한다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죠. 중간에 붕 뜨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되려면은 완성되려면은 한 2-3명 정도는 최소 더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586 중진의 3, 4선, 5선 이런 분들이 2-3명 정도 송영길하고 함께 그러면 나도 불출마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이게 완성이 되는데 큰 그림이 지금으로 봤을 때는 송영길, 우상호 의원 좀 안 보이죠? 네. 예. 뭐 곧 나오실 것 같은 분들이 좀 머리에 떠오르긴 하는데 근데 이것도 또 타이밍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타이밍 있죠. 명절 전에 하려면 명절 전에 해야죠. 근데 지금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 금, 토요일 넓게 잡아서 일요일까지 칩시다. 목, 금, 토, 일요일, 월요일까지는 해줘야 됩니다. 한 2-3명이. 제 생각에는 내일까지는 해야 이게 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예. 그럼 뭐 박지희 씨한테 지금 하는 방송 다 그 20대 후배들한테 양보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오늘 네거티브 중단 선언을 했고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 관련 의혹에 대한 논평을 중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반응은 어떨지 일단 당장 이양수 대변인이 국면 전환용 쇼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후보의 발언을 깎아내렸는데 사실 뭐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면 국민의힘에서는 좀 고마운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뭐 그 이게 네거티브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원론 네거티브는 안 하지만 검증은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네. 어느 기준이 네거티브고 어느 기준부터 검증입니까? 당장 오늘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일대를 돌면서 연설한 거 언론적인 얘기 했음에도 뭐 네거티브 금지 선언한 지 하루도 안 돼가지고 바로 이재명이 거짓말했다. 국민의힘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용민 의원이 오늘 법사위에서 녹취록을 틀었단 말이에요. 김건희 씨 녹취록. 이것도 역시 네거티브 안 한다더니 왜 하느냐. 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다. 검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후보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국민 내각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 40대 장관을 기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제 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지방선거에서 2030 청년들은 대거 공천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2030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30대로서 이게 그렇게 먹히는 전략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합니다. 네. 그 단적인 예로 네. 그 20대 청년 비서관이 청와대 갔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2030 친구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그렇죠. 굉장한 반발을 했거든요. 네. 또 3040을 또 파격적으로 장관 임명했다. 또 그런 박탈감 없을까요? 거기다가 2030 청년들 대거 공천한다. 그 인재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인재를 어디서 찾습니까? 그런데 뭐 아무나 데리고 와갖고 나이 젊다고 공천 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에 180석 차지하면서 초선 의원, 특히 젊은 초선 의원 꽤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민주당이 바뀌었습니까? 그런 거 봤을 땐 내각을 젊게 구성하겠다.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2030 떠나간 2030이 돌아오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그렇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럼 능력이 안 돼도 나이만 어리면 기용하겠다는 그렇죠. 건가? 이런 예. 생각이 들 수도 있기 예. 때문에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586 세대 용태론을 처음 제기한 김종민 의원의 발언이 또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은 용퇴하겠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애매하게 답을 하면서 뭔가 이게 약간 앞서 얘기했던 송 대표의 쇄신안에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이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이 용태론을 처음 꺼내면서 이제 불붙었고 네. 그 다음 날 송영길 대표가 이제 총선 불출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뭐 당내에서는 송영길 대표도 대권 준비하는 사람인데 어차피 뭐 총선 별 관심도 없었으면서 본인이 기득권 버리는 것처럼 포장하느냐 이런 불만도 있을 수 있다고요. 네. 또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586 이렇게 386 용태 이야기를 꺼내놓고 그러면 당신도 여기 포함되는데 당신은 용퇴할 생각이 있느냐? 아 그거는 좀 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다 이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죠. 용퇴하겠지만 나는 아니다. 뭔가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여러모로 좀 답답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20대하고 30대 남성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빠졌지 않습니까? 네. 1월 7일 기점으로 빠졌는데 그 1월 7일 이후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나이대별로 연령대별로 40, 50, 60 이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이 계속 지지해요. 네. 근데 2030에서 굉장히 거대한 파도가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2030에서 1월 7일 이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더블 스코어로 앞서 나가 여론조사 꽤 많았었는데 지금 반대가 됐죠. 그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 많이 오르고 이재명 후보 많이 빠졌다. 그러면 1월 7일이 뭔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페미니스트 방송이라 불리는 다피스 출연 그리고 그걸 받아가지고 윤석열 캠프에서 여가부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7자 이것 때문에 흔들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 민주당 일각에서는 또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서는 이 586 용태론 플러스 페미니즘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여성 의원들이 한 두세 명 정도도 용퇴하는 것. 그게 2030 남성표를 끌어오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도 본인이 희생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희생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서로 이제 희생하는 것 자체를 좀 꺼려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상황 또 하나 더 살펴보면 윤석열 후보에 대한 무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약간 잔잔한 들불처럼 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JTBC가 유명 역술인 서대원 씨와 관련된 의혹을 또 보도를 했는데 2년 전에 윤석열 후보가 서대원 씨를 두 차례 만났고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는요. 조국이 대통령이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왜 했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JTBC 보도가 이제 서대원 씨가 유명한 역술인인데 네. 뭐 역술 강의에 김건희 씨가 참여해서 두 사람이 알게 됐고
따로 시간을 좀 내달라. 그래서 우리 남편이 검찰 고위직인데 한번 보자. 그래서 셋이 만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만난 사진이 공개됐고 그리고 율산이라는 아호도 선물했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이제 기록에 나와 있는 거 사진이 공개되어서 나와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조국이 대통령 되냐 물어봤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 대망론이 한때 있었거든요. 네. 여권 내부에서 뭐 그때는 뭐 아직 그 잠룡들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 명 있었죠. 박원순 전 시장부터 비롯해서 안희정 전 시장 뭐 또 김경수, 이재명, 또 조국까지 여러 명 네.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다 사라지고 이재명 한 명만 남은 상태입니다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고향이 부산이고 그리고 뭐 또 엘리트 서울대 출신이고 또 이미지도 나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민정수석 다음 법무장관 다음 그러면 대통령 가능성도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조국이 대통령이 되냐 물었던 것은 지금 JTBC 보도의 뉘앙스는 경쟁자로 판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가 되면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대권의 꿈을 가지고 당시부터 이미 대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뭔가 더 처참하게 조국 장관의 가족을 도륙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가 아니고 네. 이건 서대원 씨의 인터뷰 뉘앙스가 그렇다는 네, 얘기입니다. 네, 네. 예. 그리고 또 이게 물론 뭐 궁금한 거 있거나 새해나 많은 국민들이 역술인에게 찾아가기도 하고 하죠. 예, 박지신 안 갑니까? 저는 안 갔습니다. 가서 뭐 물어보기도 하고 새해 신수도 물어보기 하는데 우리가 그런 걸 뭐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공인들은 거기에 물어보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큰일 그러니까 나는 거잖아요. 나라의 대소사를 그럼요. 역술인이라든지 뭐 무당에게 맡기는 거는 국민으로서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이런 증언들이 이제 자꾸 나오는 게 이제 문제지 네. 않습니까? 여러 가지 건진법사, 뭐 무정스님, 뭐 또 뭐 무슨 또 법사, 뭐 도사 이런 게 계속 나오니까 네. 그것도 윤석열, 김건희 씨 주변에 또 이번에는 또 역술인 서대원 씨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천공스승도 있었고요. 천공스도 있었고 네. 또 왕자 논란도 있었고요. 네. 뭐 이렇게 되면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선거에는 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조금씩 젖어서 빠져들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끊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뭐 신천지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장 시절에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직접 이제 지휘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그런 장면과 이제 윤석열 후보는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제 거부했던 그런 장면들이 또 돌고 있더라고요. 커뮤니티라든지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그렇죠.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게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본인 네. 스스로 밝힌 게 윤석열 총장이 나한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 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같은 영매끼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만희 회장이 영매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우리는 모른다. 네. 그냥 자기가 그냥 사석에서 자신의 어떤 위신을 가시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만 이런 게 자꾸 중복되면 계속해서 중복돼서 언론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당장 이 건으로 해서 뭐 윤석열 찍을 사람들이 이재명 찍지는 않겠습니다만 아직 선거는 40여일 남았기 때문에 조금씩 스며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 무속 관련된 그런 대응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건진법사가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 고문으로 있었다는 명함이 등장했고 VIP 행사에 초대를 받았고 김건희 씨의 오랜 인연이 지금 밝혀질 수 있을 만한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모르쇠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국민의힘 주장대로 전혀 문제없는 상황이라고 국민들은 판단하지 않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당장은 지지율에 영향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았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진법사 논란이 불거졌을 때 국민의힘에서 해명이 어떻게 됐냐면 김건희 씨가 소개한 게 아니고 윤핵관이 소개했다 이랬지 않습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뭐 윤한홍이라는 이름까지 이제 떠올랐는데 그런데 박지희 씨 말처럼 이 건진법사가 이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의 고문이었다. 그것도 오래전부터. 그리고 전시 기획할 때마다 건진법사가 등장했다.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윤핵관이 소개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납득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명을 좀 처음에 할 때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고
이제 명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골에 고향에 모이는 건 쉽진 않아 보입니다만 근데 또 모이는 분들은 모일 거 아니에요? 네. 그 친지끼리 모여서 다른 얘기보다 또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대선 얘기 할 텐데 정책이나 공약 뭐 이재명은 이런 공약이 있더라. 윤석열은 저런 정책이 있더라. 이런 것보다는 이런 얘기하는 게 제일 재밌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화제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지금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민주당이 무속 프레임 씌우려고 할 텐데 잘 안 될 거다. 영향 없다. 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뭐 윤핵관이 그 건진법사 소개했다. 이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해명 말고 진솔한 해명. 그리고 지금 이 녹취록건에 대해서 두 번째 사과를 고민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지금 네. 국민의힘에서. 그러면 그 2차에 사과할 때 그 녹취록에 대한 사과 플러스 그리고 이 무속에 대한 논란에 대한 사과도 함께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넘어가려고 하면 역풍 맞을 확률이 높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동의 촉은 여기에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촉가이드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